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지난 24일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싱가포르에서의 베트남 출발이 예고 없이 3시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주재 미 대사관 측은 하노이에서 건강 관련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만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부통령의 선임 고문인 시몬 샌더스는 이번 지연이 이 부통령의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통령의 예고 없는 일정 지연의 이유로 건강 관련 이례적 사건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CNN 등 현지 언론은 2016년 쿠바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아바나 증후군을 떠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정부가 사용한 건강 관련 이례적 사건이다, 이런 용어를 쓸 때는 바로 아바나 증후군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바나 증후군이 다시 미국 외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겁니다.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것은 지난 2016년 말에 쿠바 주재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정체불명의 증상을 일컫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쿠바하고의 국교 재개를 기념해가지고 수도 아바나를 방문한 2016년 당시에 이 아바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이 두통과 이명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머리가 터질 듯 아픈다든지 또는 호흡 곤란 때문에 실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증상은 귀에서 매미 소리 같은 게 자주 들리고 지속적으로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리면서 구토와 현기증 때문에 못 견디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기억력 및 방향 감각 상실, 이런 내용에다가 또 인지장애에 시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휴가에서 돌아온 한 직원이 냉장고 플러그가 뽑혀 있는 이런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 후에 심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입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러 본국에서 급하게 의사가 파견됐는데, 그 사람마저도 시내 호텔에 투숙한 날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쿠바에서의 피해자는 금세 8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증상을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바나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미국은 이 사태로 말미암아 결국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됐고, 미국 주재 쿠바 외교관 15명이 추방됐습니다. 2019년 미국인 학자들은 감염된 외교관들의 뇌에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발견됐다, 이래 주장하는 논문을 내놨습니다만은 쿠바는 이마저도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 아바나 증후군은 줄기차게 미 외교관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미 대사관 직원과 가족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15명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 외교관과 정보 요원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역은 독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8일 최소한 2명 이상의 주독 미국 외교관들이 구토와 두통, 불면 등을 동반한 아바나 증후군으로 큰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교,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주재지에서 이 같은 증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 독일 이외 유럽 지역에서도 유사한 증상자가 발견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정보기관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수출 및 사이버 안보 같은 러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들이라, 이렇게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들이 거주지를 이전한 직후에 아바나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가지고 이사 과정에서 이 목표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아바나 증후군 역시
지난 7월 17일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되질 않았죠. 오스트리아 당국은 비인에 파견된 외교관들과 그의 가족의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범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은 미 공무원과 가족이 한 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100명 정도는 CIA 요원과 가족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 워싱턴 DC의 국가안보회의 당국자 그리고 백악관 직원 같은 사람도 이 아바나 증후군을 호소했는데요. 미국 본토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미 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올가지인 GQ는 2019년과 지난해 11월 미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의 인사가 자신의 차로 이동하는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백악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가지고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2019년에도 NSC 소속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 DC 근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도중에 신원 미상의 한 남성과 마주친 다음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월간지 GQ는 이 인물은 산책길에 주차된 승합차를 지나쳤는데 한 남성이 해당 승합차에서 내려서 그녀 곁을 지나간 뒤에 갑자기 자신의 개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고 이어 자신도 날카로운 소음이 들림과 동시에 극심한 두통을 겪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바나 증후군이 베트남에서도 재현된 겁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출발 지연과 관련해 가지고 MBC 방송은 실제 지난 21일경에 이 베트남 하노이 주재의 미국 대사관에서 최소 2명의 외교관이 이 아바나 증후군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고위 당국자는 베트남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 이 아바나 증후군 증상이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대사관 직원 중 일부가 거주지에서 음파와 관련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대피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비슷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인된 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MBC는 이어서 이 하노이 주재 미 대사관 측은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사실이 보고가 됐고 순방팀은 이에 따른 조치로 출발을 지연시킨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바나 증후군의 실체는 과연 뭘까요? 신기한 것은 피해자 대부분은 거주지를 옮긴 직후에 이 증세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침입에 의해서 이 아바나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뭔가의 작동 기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미국의 국립과학공학의학원, 이걸 나셈이라고 그러는데 NASEM, 나셈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셈은 지난해 12월 19명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극초단파를 포함한 고주파 에너지가 이 기이한 질병의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나셈의 전문가위원회는 이 화학적 노출이나 전염병 같은 다른 원인을 고려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증상이 고주파 에너지에 의한 공격과 좀 더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번 보고서는 신중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됐지만 이 사건이 악의적 공격의 결과라는 강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립과학 아카데미 NAS도 이 같은 의문의 공격으로 발생한 뇌 손상은 어떠한 지향성 에너지 장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고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하고 국무부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초단파는 사람의 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측두엽으로 파고들어서 뇌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첩보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증상은 별실이나 벽 뒤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CNN은 벽은 뚫지 않지만 창문은 뚫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아바나 증후군이 워싱턴 DC 같은 미 본토에서도 발생을 하니까 미국 정보기관들이 최근 2, 3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의문의 피습 사건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과학자들하고 또 정보기관들의 정보와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당 사건이 극초단파 공격 혹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도 지난 5월 1일 이날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제니퍼 월시 국방부 정책 책임자 그리고 그리픈 데커 미 국방부 신흥위협팀장은 세계 각지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서 얼마 전 유럽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실시됐고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에서 미군을 겨냥해서 비슷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를 제1의 배후로 꼽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모스크바의 미 대사관이 극초단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적이 있고 6, 7년 전에는 러시아가 사람의 뇌를 노린 극초단파를 이용한 최신 음파 무기를 개발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간지 GQ는 중국 또한 아바나 증후군의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전자파 기술이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아바나 증후군 공격이 해리스 부통령과 같은 미 행정부의 최고위층에까지 영향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미 정부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그러니까 ODNI, 또 CIA 같은 17개의 미 정보기관은 이 아바나 증후군이 미 외교관과 정보 요원들을 겨냥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공격이 따른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 러시아 첩보 조직인 정찰총국, GRU라고 그러죠. 이 러시아 정찰총국이 배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사건 대응을 위해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는 각 정보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정보분석원, 의료 전문가 등이 포함돼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 태스크포스를 맡게 된 CIO는 팀장을 맡은 겁니다. 10여 년 동안 이 정보 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알카에다 추적에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CIA 한 전직 요원은 이 CIA가 초기 이 문제를 다루는데 서툴렀다 그러면서 그러나 번스 국장이 취임하고 나서 최고 요원을 투입하는 등 이 전력을 기울이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도 이 사안에 관련돼 가지고 매일 브리핑을 받는 등 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정보 당국은 직접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외교 현장, 이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 말입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